이 댓글 부대의 운영이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인가요? 오래 전부터 저는 이제 정부에서 있다가 이제 2006년도에 관련 부대로 갔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군 성향 몇몇이 몇몇 라인들이 주로 정북과 관련돼서 전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건 뭐 정북은 대한민국 국민이 할 수 있는 말이야. 정북은 검사가 고소해서 판사가 판결하여 정북이지 우리 국방부는 그야말로 북한과 싸워 이기는 부대가 돼야 한다. 난 정북이란 말을 안 썼으면 안 좋겠다. 그러니까 내국인을 상대로 종북이란 딱지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셨군요. 그거는 법적 처벌이 있는 경우에는 판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5년 중에 가면서 김관진 장관이 정북이란 말을 말씀하길래 장관 그러면 시골 못 가 부여 전주 못 간다. 어떻게 장관이 북한인과 싸워야지 뭐 정북 이야기를 한다 하느냐.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그랬더니 장관이 안 했다 하더라고. 그 말은. 직원을 그렇게 하셨나요? 김관진 장관한테. 참 근데 결국은 그러고 나서도 실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하면서도 저도 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공격 대상자이기도 했었고 김광진을 공격하라 뭐 이런 공격문 나오기도 했고 막 했었는데 진짜 참 웃긴 게 제가 국방위원회랑 정보위원회를 했잖아요. 근데 국방부 직원들하고 그러니까 군사이버사령부하고 국정원 댓글부대의 공격을 주로 받고 의정활동을 한 거거든요. 딱 제 상임위 사람들만 그렇게 해서 그렇네요. 참 슬퍼요. 거기서 저는 그 국정원에도 비슷한 활동을 했던 부대가 있었잖아요. 심리전단 팀이 있었는데 사이버 사령부와 그 업무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 국정원하고 사이버사하고 공조를 해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별개 그 각계 전투를 한 건지 좀 궁금하네요. 근데 그 관련 보도를 보니까 어쨌든 군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서 국정원의 심리전단에서 활용을 했다라는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가 맞는 사실인 건가요? 그것은 제가 이제 말을 한다기보다는 수사가 전개돼가지고 입증해야지 제가 여기서 한다 안 한다 하면은 저만 그 좀 이상합니다. 근데 뭐 그걸 유추 해설을 해보면 되죠. 저희가 유추할 수 있도록만 말씀해 주세요. 상황을 쭉 보면은 그때 국정원 3차장이 누구였는가? 그때 사이버의 또 사령관이 누구였는가? 그걸 쭉 추적해 나가면은 거의 맞아 들어간 거죠 이렇게. 그때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 3차장이 소장이 가는 것은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때 아마 육군 소장이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이버사에서 그쪽으로 넘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사이버사 아니고 군에 관련 근무한 사람이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거기서 서 있는 거 아는 걸 법에 나왔대요. 본격했다고. 그래서 아마 집행유 나와가지고 뭐 연금도 못 받고 그런다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이버 사령부가 원래는 합참 산하에 있었는데 독립해 가면서 그 심리전단을 확대시킨 거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연관되는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제 이것을 확대 강화하자. 그래서 이명박의 워딩이 있어요. 사단 하나를 없애더라도 사이버 부대를 키워내라라고 하는 건데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 안희정 지사가 말한 것처럼 선의로 받아들이자면 원론적으로는 앞으로는 이제 사이버전이라고 하는 것, IT전 이런 것들이 계속 커지는 것이긴 한데 과연 근데 이것이 그 의도, 우리가 말하는 그 의도로 시작하는 것이냐 그러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다수의 이론이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제 계속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건데 보시기에는 어떠신 것 같아요? 이번 대통령 선거나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는 심리전단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됐다고 느껴지십니까? 많이 개선이 됐는데요. 내가 지금도 가장 마음 아픈 것이 개선을 하려면은 일단 인적 청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적 청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서 내용만 변경시켜요. 그게 내가 몇 번 또 건의했죠. 온 세상에 나를 없는 걸 애국에서 고발하는 사람들이 왜 회의를 하고 다니냐. 나는 저것이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인적 청산하지 않고 개성 능만 해봤지. 그럼 왜 어렵냐? 거기에 있는 동기 안 하는 애들은 또 힘들어요. 왜 힘드느냐? 조직은 승진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승진이라는 것은 또 그 사람들이 심사를 하는 겁니다. 가서. 그러면 또 안 하는 사람들은 또 불이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최초로 여기 터졌으니까 좋든 굳든 인적 청산해서 다 보내고
새로운 물을 갈아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인적 청산이 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 네. 내용은 많이 바뀌었는데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변경됐다는 얘기가 내국인 상대로 이런 댓글 공작을 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하게 됐다 이런 말씀. 본래는 우리 사이버 심리전단은 북한군과 싸워 이기는 심리전단입니다. 그런데 일부 군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명예가 개선된 거죠. 그 악용한 사람들을 채공해야지 우리 전체를 매담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업무는 한 번도 내국인 상대 업무가 주였던 적은 없다. 이렇게. 본래는 아니죠. 아니죠. 단 국방 관련 내용들이 국민들이 이해가 어렵고 안 될 때는 그런 좀 간략하게 이렇게 이해 측면에서 하는 거이지 주로 이제 북한과 싸우는 부대죠. 우리가. 근데 그 2012년에 그 사이버 사령부의 활동들을 보면 무려 그 2,200만 건이 이렇게 건수로 보면 그래요. 근데 일부라고 보기에 너무 방대한 분량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취지로 보면 원래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당시 2012년 때는 지휘관들의 잘못된 의도에 의해서 밑에 이제 실무자들은 사실 이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말로는 잘못된 명령이면 거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론을 펼 수는 있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또 인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옥도경 사령관이나 연재욱 사령관이라고 하는 전현직 사령관도 구속됐고 당시에 또 그것을 지휘했던 심리전단장도 고발되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이제 조직 자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조직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자세히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주장은 이거지 않습니까? 사실 북한은 인터넷상이라고 하는 공간이 그 인터넷 전장이 심리전의 전장이 북한에 있는 게시판에서 벌어져야지 오유나 일베나 뭐 이런 데서 벌어지는 게 과연 북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심리전이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분명히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장 중에서 외국에 있는 게시판들이 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들은 분명히 우리도 참여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북한이 실제로 여기 와서 참여하는 심리전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민족끼리라든가 뭐 이런 게시판들이나 뭐 이런 것들 만들어 가지고 막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대응하는 공간들 그것은 공간으로서는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지는 전장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는 충분히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군에 대한 설명들이 예를 들면 천안함이라든가 아니면 제주 해군기지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군의 입장을 좀 잘못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올 때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이 부분은 그게 과연 심리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그건 예를 들면 대변인실에서 하든 홍보국에서 하든 국방 TV가 있으니까 국군 방송에서 하든 그게서 해야 되는 것이지 뒤에 숨어서 심리전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진행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심리전은 통상적으로 그 교본에 보면은 진실을 전파한 겁니다. 진실을 전파해서 상대편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편으로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뭐 진실에 대해서 뭐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말씀을 사실 하셨는데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처벌, 인적 청산 이게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김관진 장관에 대한 얘기도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하고 나서 진성준 의원을 중심으로 사이버 사령부 해체해야 된다. 뭐 이 주장까지 막 나오기도 했어요. 역시 과격해 그분이. 그분이 이미지는 안 그런데 말씀 굉장히 과격해 진성준 의원. 근데 이제 그 업무 자체를 다 없앤다기보다 완전히 그냥 뒤바꿈하기 위한 이게 필요하다. 업무 재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의 취지인 거죠. 우리가 사이버전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심지어는 아예 해체까지 나올 정도가 되면 지금 이 사령관의 제도를 훨씬 더 강등시키거나 훨씬 업무를 줄이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연재욱, 옥도경 이분들은 원스타였단 말이에요. 근데 국방부의 개선 방법은 뭐였냐? 원스타니까 안 됐다. 투스타로 올리자. 해가지고 멋있다. 지금 투스타로 운영하고 있어요. 안 되면 3스타로 또 하고. 과연 이게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조직에 대한 재편이냐? 완전 이해가 안 돼요.
네, 저도 항상 군 문제를 보면 군대에서 문제가 된 건 승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승진을 하려면 어쨌든 잘 보여야 되고 위계 질서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면은 정치 군인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감정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동의하지 않는 그런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럴 때 나는 정말 이건 부당한 지시여서 따를 수가 없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런 지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군 조직 아래에서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사항은 그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군대는 그 특별히 권력관계에서 특수조직이다 보니까 그 자기 마음과 안 맞다 해서 물론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사이버 사령부는 계급 구조가 그 밑에 층으로 많이 구성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분이나 한번 저도 말을 못하지만은 저는 10%쯤은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환경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군대는 다 할 말을 합니다. 할 말해. 그리고 오는 지휘관들의 견제 기능이 없어요. 네. 왜? 거기 민간인이 많은데 모든 탑은 또 군인이야. 그러니까 민간인과 군을 약간 조화를 시켜서 사령관은 현역, 부사령관은 민간인. 그럼 균형이 되냐니까. 그래서 함부로 말을 못하고 작전은 뭐 군인, 뭐 행정은 부사령관. 그렇게 조화를 맞춰내면 업무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문민 통제라고 하는 기본 원칙들이 완전하게 문민이 다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업무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군대 내에서는 어쨌든 그러한 조화가 이루어져서 얘기할 말은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방금 얘기하셨듯이 사이버 사령부에서는 그 체계가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합참이나 정책 부서에서는 가능해. 네. 근데 이 기능부대, 기능부서 뭐 정보사 뭐 그런 기능부대 있어요. 기능부는 지금도 지휘관들이 가면은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요. 그래서 나는 항상 오면은 내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국민의 세금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당신이 권한을 위임받아서 한 거예요. 나도 당신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많이 없어요. 저는 했지만은. 그러니까 참 그런 게 어려운 건데 저희가 이제 시사 정비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방송의 이름이. 그래서 사안들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송을 주로 하는데 당시에 이제 그 야당 의원들이 이런 문제 제기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혹은 또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쭉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봤죠. 네.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야당 의원들은 왜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못했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좀 정비를 해주시죠. 지적을. 그 야당 의원들이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 우리 군 조직은 거의 거짓말을 일관해. 그 일관한 것을 핵심을 찔러서 이렇게 해와야 하는데 그 사항이 안 되니까 나가면 거짓말해. 나가면 거짓말해. 거짓말을 밝혀내지 못했다. 뭐 이런 거짓말 모른다 한다든가 하면 거짓말해. 그러면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김광진 의원은 이제 군 간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초기에만 했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었어요. 지금 말하면 이것이 사이버에서 터졌다 일이. 그러면 기능부대의 편집표를 다 가져오라면 된 거예요. 그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 못한 거니까. 그걸 안 했구나. 근데 그걸 보여달라고 하니 욕을 했죠. 그랬더니 국가 기밀 사항이다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는 공개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이제 관련한 내용들을 우리 보좌관과 얘기를 나누고 뭐 하는 과정에서 조직표를 이제 막 그려낸 거죠. 얘기를 통해서 아예 서류로는 제출하지 않으니까. 그랬더니 그걸 이제 국정감사 기관에 또 얘기를 했더니 우리 보좌관을 국가기밀 누설죄로 국방장관이 고발한다고 내용 증명을 보내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일까지 벌어지니까 사실 국회를 문민 통제의 견제기구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 아는 분이 보좌관이 그 보안법에 위배됐다고 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또 내가 또 갖다 줬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그런 언론 프로를 한 거예요. 또 아침에 왔더니 김광진 의원 누구누구한테 갖다 줬다니. 참나. 그래서 그러고 내가 이제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갔죠. 그러다 JTBC 기자가 나오더라고요. 나왔더니 그때 규명됐어요. 그때.
이게 자기들이 갖다 주면서 이제 야당 의원한테 계속 있어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진성준 의원한테도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530 단이라고 하는 네. 어떤 조직이나 뭐 이제 그 안에 심리전 안에 여러 그 사이버 사령부 안에 조직이 있잖아요. 그 조직에 대한 것을 이제 공개했는데 그 공개가 무슨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국방부가 업무 보고를 할 때 문서로 일반 기자들이나 사람들한테 전부 다 공개하는 평문입니다. 근데 평문에 나와 있는 부서를 의정 활동 중에 말을 했다고 국가 기밀이라고 모든 종편과 언론들을 동원해가지고 또 공격하는 거예요. 참 이게 정상적이지 않아 진짜. 정상적이지 않아. 그것은 이 국가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 그 상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예, 여기서 시원하게 다 이야기하시죠. 거기에 야당 권력이 분화돼 있어요. 아, 네. 응? 당시에 많이 그랬죠. 분화돼 가지고 일원화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댓글을 처리하면 좋겠다는 의원 있는가 하면은 맞아요. 일부 의원들도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엉하고 그렇죠. 다녀요. 군이 사격 때린다고. 예.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까지 온 겁니다. 그때 만약에 분파가 안 되고 좋은 일사분란하게 말씀이십니다. 움직였으면은 맞아요. 그런 상이 없었어요. 예. 그때 반대했던 분들은 나가 다 지금은 안 알죠. 계시잖아요, 민주당에. 다 나가셨죠. 다 나갔어요. 그죠? 예. 특히 내 고향 사람들. 한 분만 딱 이름 말씀해 주시면. 예, 그건 걔는 그런 알겠습니다. 박모모. 네. 박모모. 아, 네.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진짜 진실 규명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잘 지켜내줘야 되는데 저도 죄송한 마음이에요. 진짜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로 인해서 오인받아가지고 진짜 33년간의 공직도 다 쫓겨나다시피 나오셔야 되는 상황이 됐고 솔직한 말로 그냥 자료라도 딱 넘겨주고 그러게요. 뭔가 이익이라도 얻어갔으면 그 국방부가 뭐라 그랬냐면 그 김 국회의원 나오려고 그런다고. 예. 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나오려고 정치권에다가 팔아먹고 야당에 정부 팔아먹고 조직을 팔아먹은 거다. 막 이렇게 호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주위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이렇게 막 했는데 실제 그러지 않았으면 그냥 어느 정도의 진급도 또 하고 더 명예롭게 퇴임하셔서 또 일종의 전관 예우처럼 퇴임했으니 다른 어떤 자리로도 이렇게 가실 수도 있는 것인데도 참 안타깝죠. 당시에 김광진 의원이 굉장히 밉거나 막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군무원이 많다 보니까 이 상부에서는 군인들은 안보 의식이 강하는데 군무원들이 했을 거라. 네. 그렇게 추적하는데 해서 저를 찍었죠. 그러나 저는 누구 한지도 알아요. 그 사람을 찍은 데가. 그러나 나 그 사람의 기본권 때문에 안 해요. 군인이 하다 이야기했어요. 군인도 상당히 높은 계급이.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해요. 가장 마음 아픈 게 군무원들이 했다. 군무원들이. 네. 제가 군무원 입장인데 우리 군무원들이 안 했군요. 근데 아까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당시에 민주당 그 야당이 4분 오열되어 있었다. 네. 이 사건을 파헤치는 데서 반대하던 세력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그분들 정말 이거 그 순간이 정말 한국 정치사에서 역사적 변곡점일 수 있었거든요. 네. 그 만약에 제대로 밝혀졌으면 정말 지금의 어떤 최순실 게이트만큼 폭발력이 있는 사건이었는데 그렇죠. 그때 그걸 은폐하고 자꾸 피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 저는 이거 좀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했기 때문에 이걸 알리려고 네. 당으로 이제 누트를 알렸죠. 이제 그건 누가 안 가르치는데 네. 익명이지만 해외나고 학교 나왔다. 네. 그런데 오히려 더 모른 체하고 그렇죠. 실은 또 무슨 의원은 또 브리핑까지 해요 나에 대해서. 예? 지금 의원이지만은 그래도 뭐 절 한 통이 없고 그냥 참 뭐랄까 배신감이랄까 그런 걸 느끼더라고요. 근데 당내에서 그 예를 들면 그 친문 예. 뭐 친문 파벌을 외치던 분들이 그때 많이 반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당내에서 강화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그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그런 분들이 당내에 계셨던 거죠. 그러나 이것은 밝혀짐으로써 빨리 밝혀지고 정리함으로써 우리 군의 전력 강화를 약화시킨 겁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 군을 약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는데. 그럼요. 참 그 영화 중에 그거 있잖아요. 제가 정확히 둘 중에 하나 헷갈리는데 변호인인지 아니면 좀 다른 건지 남영동인지 잘 모르겠는데 변호인인가 보네요. 그 고문받은 사람에 대해서 군의관이 가가지고 진료한 것을 법정에 가서 이제 양심 고백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로 박수는 쳤는데 결국 그 군의관 끌려가잖아요. 법정에서 군인들한테 네, 그렇죠. 끌려가잖아요. 그 끌려간 이후에 군의관은 어떻게 됐을까? 과연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활동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그 영화에서도 보여주지 않고 우리도 그냥 법정에서 멋지게 진술하는 모습만 네. 보고 박수를 치고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진짜 좀 좋게 돌아가려면 이 적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 숨어있는 많은 내부 고발자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분들을 지켜내고 또 그분들이 자유롭게 문제점을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근간이 아닐까라고 하는 모습들을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지금 밝혀져서 좀 더 뭐 나아져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럼 어떻게 운영되고 밝혀서 있어요? 짧은 시간에 네. 이 사건이 마무리됨으로써 우리 군이 평정에서 전쟁과 아무 시장이 없는데 이것이 빨리 안 밝혀져 애고가다 보니까 이것이 오래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이버 사령부 뭔 필요 있어? 그래 어디 가서 저도 지금 어디서 근무했습니까? 하면 그냥 근데 근무했습니다 가지 제 직장을 말할 수 없는. 없는데 뭐요? 댓글 부대요. 네. 네. 그래서 참 사건이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데 아마도 이것은 참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아마 저쪽 더 윗선에서 네. 오래 끌고 가라. 왜? 군이 선거에 개입했다 하면 이 선거에 정통성이 없지 않나. 그래서 아마 은폐하게 해서 오래 갔지 않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 부의사님 말씀 쭉 듣고 보니까 굉장히 그 우리 군 전체의 명예, 뭐 네. 어떤 군 사기,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이 국가기관, 특히 그 군부에서 네. 이런 그 자국민 상대로 어떤 대국민 여론전을 한다는 건 아주 극히 제한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얼핏 말씀하시길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이렇게 참여할 수도 있다. 아까 또 의원님은 아주 뭐 특수한 경우에 어떤 뭐 그 대국민 홍보 활동을 뭐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할 수 있다고가 아니라 그렇게 국방부가 주장해 왔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가급적 참여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국인 상대로 여론 공작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온라인 공간에 독약을 푼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먹는 우물에 독약이 실제로 있던 없던 간에 여기가 독약이 풀어졌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드는 순간 아무도 그 물을 먹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공간에서 누군가 주장을 했어요. 주장을 올렸는데 그 주장이 실제로 어떤 사람의 주장인 건지 아니면 그 주장의 뒤에는 국가기관이나 어떤 군 사이버 사령부가 있다고 의심이 드는 순간 그 온라인 공론장은 아무도 참여하지 않게 되는 불신이 팽팽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뭐 국민의 이해를 돕는다. 국민들 이해는 그 군부가 설득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것과 관련한 이제 향후 대응 그 매뉴얼 개선 방안이 나오면서 내규 규범에 그 내용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군의 조직의 특성상 매뉴얼의 문제인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지휘관의 의사에 따라서 그걸 또 바꿔버릴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그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런 공식적으로 이제 대국민 여론조를 못하게 돼 있는 거죠? 네. 안 하게 돼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원래 안 하게 돼 있어요. 네. 규정에도 없어요. 없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아마 사람들이 한 거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리고도 예를 들면 다른 부분에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대북 전단들 탈북자분들이 막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군 내부에도 대북 전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심리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 국가 기구가 존재해요. 그래서 군이 만들어내는 대북 전단은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위치에 어느 정도 그 거리까지 보내서 거기서 터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기술까지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장은 그런 거예요. 대북 전단 진짜 실효성이 있으면 군이 매뉴얼에 의뢰해서 해라. 근데 그냥 민간인한테 하도록 그냥 방치하고 방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처럼 이제는 진짜 좀 매뉴얼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면 책임의 소재가 딱 명확해지는데 지금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면서 계속 이런 흐름들을 잘못되게 활용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좀 바꿔 나가야죠.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진짜 대북 비라를 진짜 민간에서 할 게 아니라 차라리 그게 진짜 효과가 있다 그러면 진짜 그런 걸 군이 한다 그러면 차라리 그런 반대 여론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심리전 아닌가요, 진짜?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심리전단이 있어요. 군 심리전단이 있는데
안 하는 거죠. 직접 책임지긴 싫으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네. 하여튼 우리가 좀 더 좋은 정부가 들어서면 하나하나 바꿔나갈 것들이 많이 있겠다라고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재판 받고 있는 것들도 더 집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팔로잉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네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때 사건 이후에 그냥 다 잊혀져 버리고, 그렇죠. 저도 그 문제 제기를 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뭐 누가 옥도경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이태원은 뭐 어디 취업을 했는지 뭐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도 이런 것들을 한 의원이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더라도 이걸 당의 기조를 가지고 그렇죠. 국회가 바뀌더라도 계속 뭐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이 계속적인 팔로잉을 해가면서 당대표도 중간중간 한마디씩 하고 공정한 선거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얘기들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족함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네. 맞아요. 사실 그 사이버사 정치 개입 사건은 그 민주주의의 근간을 그렇죠. 네. 유린한 사건이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보다 더 그 민주주의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이거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사건인 것 같아요. 국정원과 이걸 둘 다 아까 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국정원은 더 나쁜 게 그 심리전단을 그냥 하나도 변동 없이 그대로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판도 안 받아요. 계속 승진했다고 들었어요, 그분들. 그래도 여기는 공개된 조직이니까 반은 국방부는 재판도 받고 처벌도 받고 하는데 국정원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국정원장이 국정원법이 더 중하니까 재판에도 나가지 말아라라고 아예 명령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과연 이게 법치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까지 들기도 하죠. 네. 그 상은 그 정보위원들이 무능한 거죠. 예, 무능한 거죠. 제가 정보위다고 국방위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분들한테 맺힌 게 많으셔. 어떻게 국정원장이 못 나가랍니까? 헌법 왜입니까? 이번 대선 앞두고 있는 요즘 상황에서 지난 대선 때랑 비슷한 이런 댓글 부대 조짐이 있나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아마 저 이제 인터넷을 쭉 쳐봤는데 아마 지금은 이제 군에서 없을 겁니다. 단 이제 개인들이 집에서 하면 모를까 교육지는 없습니다. 저희도 그걸 추적해 왔었던 방식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 시스템이 운영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만한 뭐 보좌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쭉 있는데 모니터링을 해보면 거의 찾기는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뭐 완전히 없다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냐 그러면 쉽지 않겠지만 예전에 쓰던 형식과 방식을 통해서 운영되는 그 것들은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그게 그 예전에 그 방식으로 한다면 금방 다 찾아낼 수 있어요. 너무 조잡해서 그때 보면 트위터 조금 하시는 분들은 그 아이디 몇 개만 찾아보면 야 이거 국정원 사이버 사령부 또 시작이네 시발단이구나 금방 알거든요. 아마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조악한 방식으로 하지 않을 것 같고 좀 진화된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요? 나름의 진화가 있겠죠. 또 그러면 그 진화를 우리가 잘 찾아보도록 하고요. 자, 1시간 동안 우리 김 사이버 사령부 전 부의사관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 사실 쉽지 않은 발걸음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평생을 몸담았던 자신의 조직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게 우리가 꿈꾸는 좋은 세상을 위한 민주공화국으로 가기 위한 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이버 사령부는 매우 중요한 전력 부대입니다. 비록 이 부적절한 행위를 해가지고 우리 사이버 사령부가 진짜 국민들한테 사랑을 못 받았지만 그건 몇몇 분들 특히 우리 군 전체가 아니고 0.00mm의 몇몇 사람들이 거기에 가담했으므로 그 가담한 사람들만 엄히 처벌해야지 우리 군을 절대 욕하지 마시고 좋은 게 있으면 우리 사이버 사령부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적선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서 내용만 변경시켜요. 그게 내가 몇 번 또 건의했죠. 온 세상에 나를 없는 걸 애국에서 고발하는 사람들이 왜 회의를 하고 다니냐. 나는 저것이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인적 청산하지 않고 개성능만 해봤지. 그럼 왜 어렵냐. 거기에 있는 동기 안 하는 애들은 또 힘들어요. 왜 힘드느냐. 조직은 승진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승진한 것은 또 그 사람들이 심사를 하는 겁니다. 가서. 그러면 또 안 하는 사람들은 또 불이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최초로 여기 터졌으니까 좋든 굳든 인적 청산해서 다 보내고
새로운 물을 갈아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인적 청산이 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많이 바뀌었는데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변경됐다는 얘기가 내국인 상대로 이런 댓글 공작을 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하게 됐다 이런 말씀. 본래는 우리 사이버 심리전단은 북한군과 싸워 이기는 심리전단입니다. 그런데 일부 군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명예가 개선된 거죠. 그 악용한 사람들을 제공해야지 우리 전체를 매담지는 안 된다는 생각합니다. 전체 업무는 한 번도 내국인 상대 업무가 주였던 적은 없다. 본래는 아니죠. 아니죠. 국방 관련 내용들이 국민들이 이해가 어렵고 안 될 때는 그건 좀 간략하게 이렇게 이해 측면에서 하는 거이지 주로 이제 북한과 싸우는 부대죠. 우리가. 근데 그 2012년에 그 사이버 사령부의 활동들을 보면 무려 그 2,200만 건이 이렇게 건수로 보면 그래요. 근데 일부라고 보기에 너무 방대한 분량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취지로 보면 원래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당시 2012년 때는 지휘관들의 잘못된 의도에 의해서 밑에 이제 실무자들은 사실 이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말로는 잘못된 명령이면 거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론을 펼 수는 있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또 인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옥도경 사령관이나 연재욱 사령관이라고 하는 전현직 사령관도 구속됐고 당시에 또 그것을 지휘했던 심리전단장도 고발되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이제 조직 자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조직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자세히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주장은 이거지 않습니까? 사실 북한은 인터넷상이라고 하는 공간이 그 인터넷 전장이 심리전의 전장이 북한에 있는 게시판에서 벌어져야지 오유나 일베나 뭐 이런 데서 벌어지는 게 과연 북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심리전이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분명히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장 중에서 외국에 있는 게시판들이 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들은 분명히 우리도 참여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북한이 실제로 여기 와서 참여하는 심리전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민족끼리라든가 뭐 이런 게시판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막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대응하는 공간들 그것은 공간으로서는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지는 전장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는 충분히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군에 대한 설명들이 예를 들면 천안함이라든가 아니면 제주 해군기지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군의 입장을 좀 잘못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올 때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이 부분은 그게 과연 심리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그건 예를 들면 대변인실에서 하든 홍보국에서 하든 국방 TV가 있으니까 국군 방송에서 하든 그게 사야 되는 것이지 뒤에 숨어서 심리전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진행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심리전은 통상적으로 그 교본에 보면은 진실을 전파한 겁니다. 진실을 전파해서 상대편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편으로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뭐 진실에 대해서 뭐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말씀을 사실 하셨는데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처벌, 인적 청산 이게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김관진 장관에 대한 얘기도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댓글 부대의 운영이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인가요? 오래 전부터 저는 이제 정부에서 있다가 이제 2006년대 관련 부대로 갔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군 성향 몇몇이 몇몇 라인들이 주로 정북과 관련돼서 전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건 뭐 정북은 대한민국 국민이 할 수 있는 말이야. 정북은 검사가 고소해서 판사가 판결하여 정북이지 우리 국방부는 그야말로 북한과 싸워 이기는 부대가 돼야 한다. 난 정북이란 말을 안 썼으면 안 좋겠다. 그러니까 내국인을 상대로 정북이란 딱지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셨군요. 그거는 법적 처벌이 있는 경우에는 판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5년 중에 가면서 김관진 장관이 정북이란 말을 쓴다 하길래 장관 그러면 시골 못 가 보여. 전주 못 간다. 어떻게 장관님 북한인과 싸워야지 뭐 정북 이야기를 한다 하느냐.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그랬더니 장관이 안 했다 하더라고. 그 말은. 직원을 그렇게 하셨나요? 김관진 장관한테. 참 근데
결국은 그러고 나서도 실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하면서도 저도 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공격 대상자이기도 했었고 김광진을 공격하라 뭐 이런 공격문이 나오기도 했고 막 했었는데 진짜 참 웃긴 게 제가 국방위원회랑 정보위원회를 했잖아요. 근데 국방부 직원들하고 그러니까 군사이버사령부하고 국정원 댓글부대의 공격을 주로 받고 의정활동을 한 거거든요. 딱 제 상임위 사람들만 그렇게 해서 그렇네요. 참 슬퍼요. 거기서 저는 그 국정원에도 비슷한 활동을 했던 부대가 있었잖아요. 심리전단 팀이 있었는데 사이버 사령부와 그 업무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 국정원하고 사이버사하고 공조를 해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별개 그 각계 전투를 한 건지 좀 궁금하네요. 근데 그 관련 보도를 보니까 어쨌든 군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서 국정원의 심리전단에서 활용을 했다라는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가 맞는 사실인 건가요? 그것은 제가 이제 말을 한다기보다는 수사가 전개돼가지고 입증해야지 제가 여기서 한다 안 한다 하면은 저만 그 좀 이상합니다. 네. 근데 뭐 그것을 유추 해설을 해보면 되죠. 네. 저희가 유추할 수 있도록만 말씀해 주세요. 상황을 쭉 보면은 그때 국정원 3차장이 누구였는가? 네. 그때 사이버의 또 사령관이 누구였는가? 그걸 쭉 추적해 나가면은 거의 맞아 들어간 거죠, 이렇게. 그때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 3차장이 소장이 가는 것은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때 아마 육군 소장이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사이버사에서 그쪽으로 넘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사이버사 아니고 군에 관련 근무한 사람이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 거기서 서 있는 거 아는 걸 법에 나왔대요. 본격했다고. 네. 그래서 아마 집행유 나와가지고 뭐 연금도 못 받고 그런다 하던데.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이버사령부가 원래는 합참 산하에 있었는데 독립해 가면서 그 심리전단을 확대시킨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연관되는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제 이것을 확대 강화하자. 그래서 이명박의 워딩이 있어요. 사단 하나를 없애더라도 사이버 부대를 키워내라라고 하는 건데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 안희정 기사가 말한 것처럼 선의로 받아들이자면 원론적으로는 앞으로는 이제 사이버전이라고 하는 것, IT전 이런 것들이 계속 커지는 것이긴 한데 과연 근데 이것이 그 의도, 우리가 말하는 그 의도로 시작하는 것이냐 그러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다수의 이론이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제 계속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건데 보시기에는 어떠신 것 같아요? 이번 대통령 선거나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는 심리전단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됐다고 느껴지십니까? 많이 개선이 됐는데요. 내가 지금도 가장 마음 아픈 것이 개선을 하려면은 일단 인적 청산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고 나서 진성준 의원을 중심으로 사이버 사령부 해체해야 된다. 뭐 이 주장까지 막 나오기도 했어요. 역시 과격해 그분이. 그분이 이미지는 안 그런데 말씀 굉장히 과격해 진성준 의원. 근데 이제 그 업무 자체를 다 없앤다기보다 완전히 그냥 뒤바꿈하기 위한 이게 필요하다. 업무 재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의 취지인 거죠. 우리가 사이버전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심지어는 아예 해체까지 나올 정도가 되면 지금 이 사령관의 제도를 훨씬 더 강등시키거나 훨씬 업무를 줄이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연재욱, 옥도경 이분들은 원스타였단 말이에요. 근데 국방부의 개선 방법은 뭐였냐? 원스타니까 안 됐다. 투스타로 올리자. 해가지고 지금 투스타로 운영하고 있어요. 안 되면 3스타로 또 하고. 과연 이게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조직에 대한 재편이냐 완전히 이해가 안 돼요. 네, 저도 항상 군 문제를 보면 군대에서 문제가 된 건 승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승진을 하려면 어쨌든 잘 보여야 되고 위계 질서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정치 군인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감정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동의하지 않는 그런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럴 때 나는 정말 이건 부당한 지시여서 따를 수가 없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런 지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군 조직 아래에서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사항은
그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군대는 그 특별히 권력관계에서 특수조직이다 보니까 그 자기 마음과 안 맞다 해서 물론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사이버 사령부는 계급 구조가 그 밑에 층으로 많이 구성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분이나 한번 저도 말을 뭐 하지만은 저는 10%쯤은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